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의 함윤호입니다. 지난달 태국에서 열린 피너클 어워즈 및 아시아 축제도시 컨퍼런스에서 무주 반딧불 축제가 에코투어리즘 축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에코투어리즘 축제는요,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여행을 결합한 축제로 무주 반딧불 축제가 벌써 27년간 이끌어왔는데요. 그 27년간의 에코투어리즘 면모를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은 셈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명실상부한 관광의 명소, 또 환경과 자연이 결합한 무주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그 무주의 미래, 청정 무주 황인영 군수를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먼저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무주 자연특별시 무주군수 황인호입니다. 새 봄을 주는 희망을 맞았습니다. 무주 방문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연과 청정과 환경을 잘 엮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를 많이 방문해 주시고 무주를 많이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무주 하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들, 수식어를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반딧불이 단연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산골영화제. 무주는 뭐 하면 다 되는 듯한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 무주와 어울리는 첫 수식어는 역시 청정무주. 그런데 군수님 오늘 인사 말씀에서 자연특별시 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저희들 무주는 이제 자연특별시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이제 공존하고 또 미래 세대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라고 저희들은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또 우리 무주는 산이 82%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보존하고 잘 가꿔서 진짜 반딧불이도 제대로 하고 또 우리가 깨끗하게 환경도 만들어서 무주를 다녀가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손색 없이 또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산골영화제라든지 반딧불 축제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특별시는 무주만에 맞는 컨셉이 아닌가 이렇게. 군수님 무주에서 긴 세월 살아오셨잖아요. 네. 옛날 전북에서 바라보는 무주는 정말 첩첩산거리. 첩첩산거리고 전주에서 무주 한번 가려면 뭐 3시간, 오히려 서울 가는 교통편이 차라리 낫다 이런 말이 맞습니다. 나올 정도인데 네. 이제 그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제 무주는 얼마나 교통이 발달되어 있고 자연특별시라는 말이 누가 들어도 정말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지금 무주의 어떤 장점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무주는 이제 자연특별시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주는 진짜 친환경적으로 이제 에너지도 만들고 친환경적인 물도 뭐든지 물과 모든 관리를 하나로 다 엮어서 해줄 것이 자연특별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무주가 이제 생존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그걸밖에 없다. 동식물도 전부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무주는 진짜 제대로 엮어서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은 자연특별시 브랜드를 잘 만끽할 수 있도록 진짜 친자연의 친환경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자연특별시가 아닌가 이렇게 봐요. 그러면 군수님께만 드리는 특별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무주의 자랑. 그냥 군수님이 내가 무주 군민이어서 군수라서가 아니라 정말 무주는 대한민국의 이것만큼은 최고입니다라고 자랑을 해주신다면. 무주는 항상 이래 무주를 들어오면은 첫째가 깨끗하죠. 또 이제 자연은 뭐 산에 있지만 깨끗하고 또 다른 데서는 이제 산에다가 태양광 다 해놨는데 무주는 산에다 태양광 없습니다. 저는 태양 한 건도 제가 허가를 해줄 줄 알았어요. 예. 말했는데 우리는 산을 82%인데 잘 보존해서 우리가 후손들에서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또 무주는 잘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무주는 제대로 된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제대로 된 갖추는 무주가 아닌가 이렇게 봐요. 자연특별시 무주 방문회를 선포합니다. 무주 면적 하나가 여러분 서울시 면적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산이 82%, 그러니까 얼마나 청정하겠습니까? 네네. 그런 무주를 여러분 방문하실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올해가 바로 무주 방문의 해이기도 합니다. 많은 준비하고 계시죠? 네, 저희들은 이제 무주 방문회인데 자연과 인간이 이제 조화로운 아름다운 환경 도시를 좀 이렇게 잘 해서 이제 관광과 또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이제 우리가
진짜 지역 브랜드가 제대로 이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서 가야 되는 게 이제 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이제 또 무기가 산골영화제 잘 돼 있습니다. 또 반딧불 축제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잘해서 가고 태권도도 이제 태권도 어드벤처가 이제 올해 개장을 하고 나면은 태권도 어드벤처에다가 태권도원에다가 그래 풀어서 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런 반딧불 축제도 저희들이 이제 예전에는 좀 남다르게 우리가 반딧불 신비 탐사를 하면서 별보기 행사도 같이 하고 또 1박 2일 탐사를 같이 엮어서 가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제 애기들이 가족들하고 같이 오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무주 방문회는 올해는 다른 데하고는 좀 틀리게 좀 잘 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향로산 향로산 복합단지도 잘 해놨고 좀 이제 안성 칠연계곡이나 불안 건강자원이나 해서 전체가 읍면을 같이 조화를 시켜서 무주 방문회를 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딧불 축제, 산골영화제, 태권도원, 또 계곡과 천이 있고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 방문의 해가 아니어도 여러분 무주를 찾는 관광객이 1년에 한 700만 명을 찾을 정도라고 하니 작년에 840만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줄였네요. 840만 명이 무주를 다녀가도 무주는 거뜬합니다. 1000만 명도 받을 수 있는 무주죠. 이제 무주 방문회니까 올해 1000만 명은 좀 넘어야 되겠다. 예. 더 많은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조례도 좀 제정을 할 정도입니다. 그렇죠? 조례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우리가 관광객들이 이제 뭐 숙박을 하든지 이제 식사를 하시든지 할 때는 하고 나면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뭐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에서는 뭐 단가를 할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무주 리조트나 태권도원도 숙박도 이제 자기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숙박할 수 있도록 할인도 해서 갈 수 있도록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예. 오프닝에서 태국에서 열린 아시아 축제도시 컨퍼런스에서 무주 반딧불 축제가 에코투어리즘 축제로 선정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네. 무주 반딧불 축제 이야기는 조금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27년의 역사입니까? 27년째입니다. 와, 올해가 28회째입니다. 이야. 이러한 그 축제 지속 가능한 힘이 바로 에코투어리즘 축제에 선정되는데 큰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배경에 또 다른 힘들이 있잖아요. 예, 저희들이 이제 환경을 제대로 된 환경을 잘 보존하고 잘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이런 축제에서 상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상을 받으러 가서 보니까 진짜 우리 축제가 어디나 손색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홍보도 많이 하고 자랑도 많이 하고 해서 이제 거기에 왔던 세계축제연맹 회장도 앞으로 반딧불 축제를 한번 와보겠다. 그렇게 됐어요. 저희들은 또 잘 뭐 반딧불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낙하도도 있고 같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예전에야 정말 반딧불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만 지금은 정말 보기 어려운 반딧불인데 이 반딧불이를 소재로 무주와 연결을 시켜서 축제로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에코투어리즘 축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청룡회 올해 무주 화두를 볼립도생 이렇게 정하셨더군요. 네네. 예, 어떤 의미입니까? 네. 볼립도생은 무슨 일이든지 사람이 기본이 바로 서면은 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열린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또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을 좀 해가지고 우리가 변화를 해서 우리가 무주의 군정도 좀 이래 새로운 변화 쪽에서 이루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예, 14개 시군 가운데 무주는 또 어떤 곳일까?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무주도 역시 특례를 제안했습니다. 예.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이제 농산물 산업지구를 특별 분야를 좀 이제 저희들이 해서 가려고 예.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이제 문화관광산업 분야가 이제 최고죠. 그래서 문화관광산업 분야에서 우리가 산악관광지구 또 야간관광지구를 같이 특례를 엮어서 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무주를 새롭게 핵심적으로 좀 변화를 시켜서 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이 관광의 어떤 패러다임이 이 역사와 더불어서 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활성화 사업도 추진 중에 있으시더군요. 예, 백제문화권은 저희들이 이제 충청남도 공주하고 부여 그렇죠. 또 이제 금산 오리진점인 금산 또 유성과 같이 엮어서 지금 백제문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주하고 이제 부여는 어차피 그 관광할 때 저희들이 같이 투어를 같이 해서 하고 또 홍보도 같이 하고 예. 또 우리 축제 때 자기들 홍보해서 주고 그래서 저희들은 5-5개 시군이 지금 연합해서 관광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 풀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공부할 때 무주와 백제의 연관성은 좀 생소해 보이는데. 무주가 적천면이 있었는데 예전에 무주의 지명이 적천. 적천, 아. 적천현 예. 있었거든요. 그런데 무주가 백제권에 섞여 있었죠. 실질적으로 무풍 정도만 이제 신라권이고 예. 나머지는 다 백제권이죠. 아하. 자, 이제 민생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대부분의 이제 산지가 82%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종사하는 분야 또한 임업과 이제 농업이 아닐까 싶은데 경제 이야기 하실 때는 어떤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하시나요? 저희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건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이제 먹고 사는 거는 어렵다고는 봐야 되는데 저희들은 식량 작업장도 정부 수매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전라북도 쌀 사다 먹습니다. 네, 그런 시절인데 저희들은 어차피 민생 경제를 이제 내부를 살리는 것은 우주산업 상품권이 제일 중요하죠. 네. 우주산업 상품권이 작년에 한 490억 정도 했으니까 이제 국비가 예전에 뭐 한 25억 받다가 지금 한 19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제 도비 받고 나머지가 다 국비로 해서 어차피 10%는 할려서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전체가 다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예. 시장 경제는 무주사랑 상품권만 해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저희들은 또 이제 뭐 다른 거보다는 또 노클 작센터나 이런 것을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잘 돌아가도록 해서 시장 경제를 같이 갈 수 있도록 잘 만들어졌습니다. 예. 군수님 대부분의 지자체장들의 어떤 큰 계획 속에는 기업 유치가 들어가 있잖아요. 기업 유치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 김건희 기사님도 맞습니다. 1014 하고 있는데 네네. 군수님께서도 1기업 1공무원제 전담제를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다. 기업이 사실 그렇게 많은 무주는 아닌데요. 저희들은 이제 무주업의 농단지가 이제 1농공단지, 2농공단지가 있고 안성에 이제 농공단지가 있는데 저희들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있는 기업을 가지고 우리가 좀 잘 해보자. 그래서 이제 1기업 1공문 제도를 만들어서 민원상에서부터 어려운 것부터 다 해결해서 어려운 것은 담당자가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는 다 하자. 그래서 매주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기업하고 통화하고 어려운 게 물어보고 같이 기업도 같이 하고 그렇게 기업도 잘 되니까 고향사랑 기부제도 해서 주고 또 장학금도 내서 주고 이제 돈이 같이 되니까 상생하니까 그래서 1기업 1공무원 제도는 제가 봐도 잘 한 것 같아요. 네. 공무원들이 이제 고생은 돼도 또 보람이 있죠. 인구의 감소를 여기 나오시는 자치단체장들에게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는데 현재 무주 군민의 인구수가 어떻게 되죠? 저희들은 23,000 지금 200명입니다. 200명인데 인구가 이제 저희들은 뭐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1년에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이 한 400분에 450분 정도 되고 이제 태어난 애기들은 한 6, 7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뭐 우리가 인구가 많이 줄여야 되는데 그래서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이 무주는 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년이면 한 100여 명 가까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라도도 문제가 1년에 한 10,000명 가까이가 전북을 떠난다고 얘기하는데 그 중심에 20, 30대 청년들이 많습니다. 네, 무주도 예외는 아닐 것 같아요. 청년 예외는 아니죠. 저희들도 이제 청년이 이제 떠나고 이제 정착이 되는데 저희들은 첫째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청년들이 떠나지 않도록 주거 문제 해결해서 줘야 되고 우리가 이제 청년들 문제는 우리가 청년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만들어서 우리가 청년 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청년 팀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청년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올해부터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데서 저희들은 이제 청년 안정기업 30억을 이제 보유를 했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올해 처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청년들이 결혼해서 정착을 하면은 이제 1억 은행에서 담보대출 1억 담보대출하고 5년 동안 무이자로 이자는 우리 청년 안정금이 내줄 수 있도록 또 전세금도 마찬가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 제도 만들어서 지금 청년들이 이제 갈 수 있는 거 하고 저희들이 지금 리조트하고도 협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리조트가 이제 좀 변화를 많이 줘서
우리 청년들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예.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력이 많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무주가 외국인 계절 노동자 도입을 아주 시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네, 자치단체가 됐잖아요. 네, 네, 네. 그 자랑 좀 해주세요. 저희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먼저 시범해서 우리가 이제 필리핀하고 먼저 MOU 체결해가지고 지금 들어와서 계속 잘하고 있고 또 이제 하우스 하는 농가들이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하도 고생을 많이 해서 라오스하고 이번에 계약을 이제 협의해가지고 이제 이달 말에 들어오면 이달 말에 들어오면은 이제 라오스에서 들어오는 저 외국 근로자들은 하우스만 투에 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외국 근로자가 이제 베트남에서 결혼해가지고 와 있는 정책 또 필리핀하고 결혼한 정책 이 자기들 가족들하고 저 친척들 오는 사람은 950명입니다. 예. 그럼 우리가 데리고 오는 사람까지 하면 한 1,200명 정도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데하고는 남다르게 이제 시작을 먼저 했지만은 농림부에서도 우리가 이제 시범 정책이 잘 돼서 그렇죠. 매년 8천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정책을 통해서 인구 유입 효과를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무주 상당히 좋은 곳일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전주에서 바라봤을 때 무주가 좀 멀리 있습니다만 그 대진 고속도로나 여기 새만금 포항 고속도로의 한 중심에서 이제 무주가 교통 접근성 측면도 좋고 또 농업 분야의 또 임업 분야까지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곳 무주군만의 귀농귀촌 정책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은 귀농귀촌은 이제 우리가 귀농귀촌 오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은퇴하고 오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귀농귀촌 팀이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집을 짓고 정착할 때까지는 하나하나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만들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저 다른 데보다는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도 하기도 좋고 수월하고 자기들 정착하기도 수월하고 또 모든 이제 전답을 임차하는 것도 수월해지고 네. 예, 같이 풀어가시죠. 자, 무주의 농업 이야기는 조금 차별화된 정책이 있어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S 농업, 뭐가 세 가지로 S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스마트, 또 이제 강하다, 또 안전하다 이런 세 가지를 저희들이 이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올해는 이제 스마트 이제 농업 스마트업은 이제 좀 이제 스마트 농업을 스마트팜 임대농업을 저희들이 이제 시작을 해서 하고 임대농업하고 경영 17장도 해서 이제 풀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예전에 이제 사과 단지를 갖다가 전체를 다 스마트팜으로 다 조성을 해서 풀어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예 시설서부터 이제 같이 풀어가면은 어차피 젊은 청년들이 거기 와서 임대 농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나오니까 저희들이 잘 하고 저 청년도 유입도 잘해서 하고 품목별 이제 대체 품목도 잘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여름 딸기를 주로 많이 풀어서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저 청년들은 교육서부터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해서 풀어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3S는 농업이 스마트하고 그래. 스트렝스는 강화하고 강화. 또 세이프티 안전하고 해서 네. 3S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저는 좀 무주만의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면 우리 뭐 저도 농부의 아들입니다만 네네. 그 추곡 수매할 때만 돈이 반짝 나오거든요. 네네. 그리고 1년 사시사철 속에서 수익이 되는 활동이 어려운 게 사실 농업의 구조인데 물론 요즘은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만 더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농업인 월급제를 그래서 도입하셨잖아요. 벌써 몇 년 되셨잖아요. 예, 몇 년 됐죠. 농업인 월급제가 한 지가 저희들이 이제 확실하게 한 15년 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농업인 월급제는 우리가 농사를 짓고 나서 출하하고 나면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농가는 돈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농가들이 약정 체결해서 농협하고 협의가 끝나고 나면은 농업인 월급제를 한 150만 원씩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한 250명 정도 합니다. 250만 원인데 그렇게 지금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10월 달까지 계속 하는 거죠. 그 제도 만들어서 이제 농가들은 출하 끝나고 나면 이제 갚을 수 있도록 우리 농협이 농협은 이제 대행 역할을 하고 거기에 대행 역할을 해서 행정이 월급제 나가는 그 이자만 저희들이 부담하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 그 무이자로 그러면 월급을 받는 거예요? 네, 무이자로 월급 받고 나중에 그 원금만 갚으면 되는 거고. 이자는 우리 행정이 다 부담했어요. 그러면 월 최대 그게 몇만 원 정도가 됩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봐서는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체를 다 하고 나면은 한 1년이면 한 6, 7억 정도. 이자가. 어쨌든 농사에 임하는 우리 농민들에게는 매달 고정적인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안정성이 확보가 되잖아요. 굉장히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반응이 좋습니다. 젊은 사람들 제일 좋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좋아하고 농사 짓는 젊은 청년들은 실질적 농자재 하나 사든 또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걸 하더라도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농업 월급제를 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지금 현재는 한 250명 정도 됩니다. 1기업 1공무원 또 관광을 통한 경제 유발 효과 아울러서 또 3S 농업 그리고 이제 청년을 위한 지원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인구가 떠나지 않고 정착하고 또 인구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효과. 사실 요즘의 인구를 거주하는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관계 인구, 생활 인구, 관광 인구 이런 폭넓은 개념 속에서 인구를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작년에 840만 명이 다녀갔다는 건 무주의 어떤 인구 수를 꼭 주소지를 둔 분들만 생각할 게 아니고 폭넓게 생각한다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무주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무주는 이제 사시사철 관광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무주에 다녀가는 사람들이 이제 고향의 사람들은 별로 다녀가는 게 아니고 이제 철달 저희들도 1월달, 2월달만 이제 저희들은 또 겨울에 스키도 하잖아요. 네네. 겨울에 스키 하는데 그냥 1월달, 2월달로 다녀간 사람도 한 220만 정도 됩니다. 벌써. 예. 그 무주는 뭐 무주가 자연에 잘 깔려졌고 사철이 잘 어울려지기 때문에 무주는 그래도 많이 다녀가지 않나 이렇게 봐죠. 하나 또 기대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무주에 태권도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군수님 마음에 양에 차진 않으시죠? 이 그렇죠. 태권도원. 양이 안 차죠. 공약 중에 하나가 그래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입니다.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언제쯤 이게 완성이 되겠습니까?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가 이제 4월 말로 용역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는 태권도인들이 필요한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밖에 나가서 있는 사범들도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를 원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는 대학원 개념으로 해서 이제 풀어줘야 되고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외국에 나가 있는 태권도인들이 우리 고국의 태권도 성지에 그렇죠. 한번 찾아가는 걸로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가 이제 올해 용역이 끝나고 나면 실시 용역하고 나면 제가 봤을 때 뭐 몇 년은 걸리겠지만은 잘 되지 않을까 이제 바라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많이 이제 축소해서 풀어가려고 하는데 국가도 이제 해야 된다는 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무주에 웬 태권도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고, 태권도도 있고, 성지로서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곳. 그래서 군수님의 공약대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가 설립되고 사실은 제일 좋은 건 국기원이 오면 제일 좋은데. 맞습니다. 근데 국기원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역할만 지금도 뭐 훈련하고 하는 것을 다 국기원에서 파견돼서 다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네. 그래도 이제 우리 서거섭 교육감이 공약한 태권도 고등학교가 2026년도부터 문 엽니다. 그래서 이제 태권도 고등학교에서부터 하면 잘 되지 않을까. 태권도 고등학교도 전국에서 무주가 처음이거든요. 그 기존의 학교를 지금 태권도 학교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무풍 중고등학교를 설천중고등학교 통합해가지고 그딱 무풍 태권도 고등학교를 하는 거죠. 정부의 예산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에 지금 반영이 어느 정도 좀 적극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우리 교육 지원 이제 프로그램에 우리가 이번에 통과해서 하여튼 전 국가하고 이제 어차피 MOU 체결로 같이 풀어서 가는 거죠. 청정무주 황인홍 군수님을 모시고 무주의 청사진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연특별시라는 말이 들으면 들을수록 공감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군수님, 우리 자연특별시를 만들어가는 군수님, 우리 도민들께 시청자분들께 무주 방문회를 맞이해서 많이들 오시라고 좀
자랑과 홍보 좀 더 해주세요. 자연특별시 무주 방문회를 맞아서 무주를 많이 방문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오늘 무주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 오늘은 청정무주 황인원 군수를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무주 방문의 해, 사실 뭐 방문의 해가 아니어도 1,000만 명 가까운 많은 국민들의 무주를 방문하고 계신데 우리 도민들 특히나 더 무주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무주로 발걸음하시길 기원하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전북 톡톡톡 오늘도 여러분께서 주신 수신료로 함께했습니다. 감사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알찬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